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요즘 그 보유세 개편안 관련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네이버에 보유세 개편안을 검색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많은 이제 언론사에서 이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데요. 다 읽어봐도 일반인들은 이제 일부 내용만 나와 있다 보니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머리가 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보유세 개편안 완전 문서, 향후 부동산 시장 영향 및 그래서 개인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조금 길게 그리고 쉽게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유세 개편안은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8.2 부동산 대책 이후로 부동산 규제책을 굉장히 많이 썼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의 지표로 봐도 상당 부분 잡혀져 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어떤 규제책들이 있었죠? 뭐 가장 큰 영향 세 가지를 뽑으라면 양도세 중과, 그 다음에 대출 규제,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상당 부분 낮춰져 있고 또 잡혀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보유세까지도 이제 건든다고 하니 시장이 굉장히 지금 관심이 이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세 가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유세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죠? 두 번째, 그 개정안의 이제 상세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에 따른 이제 시장의 영향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재테크 관련 정보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이제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 구독 버튼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보유세가 무엇인지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래서 그 개편안에 종부세 부분만 개편하는 걸로 나와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미도 알아보고요. 종부세 인상에 따른 그 시나리오와 그 영향을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종부세 인상에 대한 이제 세부 내용도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가 있고요. 또 우리가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죠. 이 보유세는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내는 이제 세금입니다. 그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요, 뭐 주택, 토지, 상가 이런 이제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좀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주택하고 토지에 대해서만 나오고 이제 상가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유세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시장에서 왜 관심이 뜨거냐 하면 이 거래세인 이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내가 취득할 때 또 팔 때 각각 단 한 번씩만 이제 부과가 되는데 이 보유세는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부과가 된다는 게 이제 부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유세 인상은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유세를 괜히 건드렸다가 조세 저항도 크다 보니 이 지지층이 많이 떠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부담 때문에도 이제 쉽게 못했는데 이 정부의 이제 공약이 있었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겠고 이런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부과된 이제 세금인데 거기에는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다는 거고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예외 없이 누구한테는 이제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근데 이제 종부세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내고 계신 분이 있나요? 만약 내고 계시다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 종합부동산세 기준 가액이 9억 이상이 돼야 내거든요, 종부세를. 그러면 흔히 이제 우리가 거래되는 시가로 따져보면 한 13억에서 한 15억 정도 될 거예요. 적어도 내 집을 13억, 15억 정도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부자 아닌가요? 그래서 일반 이제 서민들은 내는 경우가 별로 없고 낸다고 해도 그 금액이 이제 적죠.
그래서 지금 이 종부세를 이제 부자세라고도 하는데, 현재 이 종부세를 내고 있는 인구는 총 한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유세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많이 뜸을 들였던 이유는 이 조세 저항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보유세는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내 내고, 또 서민들한테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보유세인 재산세까지도 내게 되면, 더 많이 내게 되면 불만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의식해서도 그동안 이 보유세를 건들지 않았는데, 요번 이제 개편안을 통해서 그 수위를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요번 근데 개편안에 보면 이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 개편안에 보면 재산세는 이제 건들지 않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만 개정을 하는 걸로 나와져 있는데요. 왜 그러면 요번에 재산세는 건들지 않고 종부세만 이제 건드는 거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안을 냈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는요,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지금 뭐 서울은 그렇지 않지만 경기권이나 지방 같은 데는 지금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냥 주택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정말 좀 힘든데, 거기다가 재산세까지 더 내라고 하면 그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식했던 것 같아요. 요번 그 보유세에서는 일단 재산세는 건들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만 이제 인상하는 걸로 이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종부세 인상 시나리오와 그 영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제 네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는데요. 1안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 80%인데 이거를 이제 90에서 100%까지 점차적으로 인상한다는 안이 1안이고요. 두 번째 2안은 종합부동산 이제 세율 자체를 이제 인상하는 거죠. 그리고 3안은 1안과 2안을 이제 합쳐서 동시에 진행하는 거고요. 이제 4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이제 차등 과세하는 그런 이제 안을 만들었는데요. 요 1, 2, 3, 4안 이렇게 보셔도 내용이 좀 어렵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중에서 현재 이제 가장 유력한 안은 1안과 이제 4안인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1안으로 갈 확률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정부에서는 1안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 1안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는 건데, 요건 제가 잠시 뒤에 자세히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종합부동산세 인상 부분 중에서 그 1안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게 되면 시장의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대체로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종부세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한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뭐죠? 대체로 다 부자들입니다. 적어도 아파트 한 15억 정도,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돼야 이 종부세 정도 내는 분들이거든요. 그 정도면 부자죠.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종부세를 올린다고 하면 팔까요? 8.2 부동산 대책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들이 두 가지로 출구 전략을 만들어놨어요. 첫 번째는 팔아라. 두 번째는 팔지 않을 거면 임대사업자를 내라. 근데 이 종부세를 내고 있는 이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버틴다로 갑니다. 종합부동산 세율을 올리게 되면 이 부자들은 그 정도 세율 내는 거 충분히 버티면서 갈 수 있거든요. 뭐 1년에 오른 게 뭐 1억, 2억씩 올랐는데 그 세율 몇백만 원 오른 거 그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버팁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 4년도 채 안 남았잖아요. 이 정권 끝나면 좋아질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버틴다로 가고요. 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문재인 정권의 출구 전략이 팔거나 임대사업자를 내면 내라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다 못해요. 왜냐하면 팔고 싶어도 2주택자 이상은 지금 서울 지역 같은 데는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있어요. 그게 2주택자 이상은 10%, 또 3주택자 이상은 20%인데, 이게 이제 작아 보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못 받다 보니 실제로 계산해 보면 뭐 10년 정도 보유한 사람은 내가 원래 내는 세금의 거의 2배, 3배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팔지도 못하죠. 또 이분들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거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으려고 하면 중공급 임대사업자를 내면 되는데 그것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액 비율로 6억 이하여만 그 혜택을 보는데 대체로 이제 부자들이 갖고 있는 강남권에 갖고 있는 아파트들은 공시가액이 다 6억이 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래나 저래나 그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버티는 거로 가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중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거는 전체 인구가 아니라 이제 일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예상입니다. 자, 내용이 좀 이제 길어지는데요. 1편은 여기까지 하고 2편은 이제 다음 영상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봐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